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5월 4일 날 2년 10개월 만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인사도 다니고 여러 가지 집안 정리를 좀 한 후에 바로 병원에 봉생병원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그 병원의 건물 내부가 정말 현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우리 봉생병원이 어떤 비전과 어떤 자세로 앞으로 운영해 갈 것인지, 그것을 제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봉생병원의 원운, 그리고 봉생병원의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는 제가 만 33살이 되던 1981년 한 6월달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운은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성이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인간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이익이 생기면 여러 사랑을 주변에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정직, 성실, 박애 이 세 가지를 원운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생 이념을 만들었는데요. 네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봉생병원은 의학 발전에 선봉이 된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1981년 그 당시만 해도 뇌 수술을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서 두개골에 골절이 의심이 되면 소위 익스프로크라니액톰이라고 해서 뇌에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출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아주 근대적인 방법을 행행될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경외과 병원은 의학의 그 스탠다드죠. 부산 의료의 수준을 높이겠다 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뭐 특별히 암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첨단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목표로 잡기보다는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그 의료의 그 스탠다드 질의 평균치를 높이는데 봉생병원이 앞장서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또 산업화되고 있는 그런 현대사회는 구조적으로 보다 세밀한 전문 실력도 필요하고 새로운 학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 봉생병원은 직시하고 의료진은 연구활동을 항상 잘 함으로써 앞서가는 선봉자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분야에 연구 정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연구, 둘째도 연구. 그래서 그 2차 종합병원에는 그 연구 활동이 물론 임상 연구에 치우치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함께 해서 의학 발전의 선봉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우리 봉생병원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병원이라는 것은 그 병원의 존재가 그 지역사회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 병원을 잘 활용해주고 이용해줌으로써 그 병원의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고 제가 보았고요. 국가가 의료 정책을 잘 펼쳐서 의료가 제대로 발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이 선진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은 자연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는 그런 특수한
직업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때부터 33살 젊은 나이에 저는 병원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의 모든 직원은 결코 자기 자신만의 안녕과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또 외롭고 괴로운 사람, 그리고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소망이고 또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과제일 것으로 마음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생의 가족들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생활 이념으로 삼겠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였습니다. 세 번째 봉생 이념은, 봉생병원은 환자의 권익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모든 병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봉생병원을 찾아준 모든 환자들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맡긴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봉생의 전 가족들은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환자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그 참된 의료인상을 정립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굳은 의지를 표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자각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봉생병원은 모든 의료 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부조리도 인정치 않음으로써 숭고한 우리 의료사업의 명예를, 또 의료인의 명예를 직격하고 병원의 존재 이유를 밝혀갈 것이다 하는 그런 깊은 뜻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봉생 이념은, 봉생병원은 최신의 의료, 양질의 의료를 베푸는 데 최선을 다한다. 사실 그 당시에 봉생신경외과는 우리 부산서 아주 굴지에 부산 시민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신경외과 전문병원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소개됐던 그 컴퓨터 CT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CT를 2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아니면 아무리 신경외과 전문병원이라도 그 CT를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복지부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은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만 그 이후에 최근에 그 의과대학 정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갖고 있던 그 우리나라 의료 수가 문제나 의료 정책의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돌출되어서 많은 국민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부터도 말을 할 수가 없죠. 정부는 병원을 허가를 해주되 늘 규제를 하고 병원을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선진 의료에 걸맞는 그런 훌륭한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나타났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981년도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벌써 얼마입니까? 한 2, 3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43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아무리 신경외과 전문병원이라도 그 병원의 모든 많은 두개 외상 환자나 뇌 질환 환자들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 200병상 이하의 병원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들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규제를 한 거죠. 참 얼마나 이게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면 제가 봐서는, 제가 정치하면서 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늘 그렇게 규격에 맞게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면 전혀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가 발전이 굉장히 늦었고 우리 봉생병원도 굉장히 많은 그 고생을 했죠. 우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의료인인 저희들이 의사 간호사들이 방사선사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안 해도 될 고생, 엑스레이에 노출 안 해도 되는 그런 엑스선의 노출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버려간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 봅니다. 우리 봉생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이라면 가능한 모든 시설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의 진료를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그때 중요한 것이 CT였는데 정부가 규제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정말 뼈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후에 5년간 제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200병상은 최소한 만들어야 되겠다. 어쩌면 그 CT를 넣기 위해서라도 200병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병원을 증축을 하고 그리고 신경외과만 치료할 수는 없다. 신경외과 환자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소아과, 산부인과 또 내과의 지원이 없이는 안 되니까 제가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 하되 종합병원이 기본적인 종합병원의 틀을 갖추어서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진료를 함으로써 진료의 질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봉생 이념인 봉생병원은 최신의 의료, 양질의 의료를 베푸는데 만전을 기한다. 그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한 데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제가 그걸 만들고 15년 후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후배 원장과 우리 의사들 그리고 행정 책임자에게 이 봉생 이념 네 가지는 꼭 지키도록 하라. 이 네 가지를 지키지 않고 병원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허튼 짓을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명백히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 서울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새삼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봉생병원의 이념을 33세인 그 약관의 나이에 제가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오늘 이 순간까지 노력해 왔습니다만 정부의 그 잘못된 시책, 예를 들면 현대 선진 의료의 허리 역할은 2차 종합병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2차 종합병원이 대부분의 수술은 다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거기서 안 되는 환자, 정말 아주 중증인 환자에 한해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었죠. 대학병원은 2000년에 의료보험 제도가 그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사회주의식 의료 정책을 펼치면서 그것이 통합주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하나의 틀로 만들어지면서 의료보험, 건강보험료가 바로 세금화되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서 그리고 나머지 그 수가라든지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나 또는 그 근보를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급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검토 없고 변화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결국은 20여 년 지나가지고 의료 생태계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붕괴의 첫째는 대학병원이 의학 연구를 한다거나 그 학생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대학병원조차 수익을 내야지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그 국가 경영이 결국은 지방 소멸을 가져오고 지방 소멸을 가져오니까 지방의 의료는 더 어려워지고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부산에서 있는 2차 종합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조차도 전부 다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소위 빅5라는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한 그 대학병원들은 전국의 환자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렇게 박리담회식으로 겨우겨우 또 이제 전공의들에게 굉장히 의존하면서 병원 경영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적자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료 수가와 의료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선진 의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2차 종합병원을 키움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에 그런 대형병원에 의존해서 대형병원 발전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업을 해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오히려 발전시켜야 되는 2차 종합병원은 이제 더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코로나가 덮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2차 종합병원은 이제 정말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존폐의 기로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연히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실비보험을 이용한다든지 비급여를 많이 활성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예를 들면 그 장례식장 수입까지 합쳐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에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종합병원은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쇠퇴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대학병원은 더 많은 이제 환자가 쏠림으로써 로딩에 걸리고 그렇게 되니까 교수들은 교육이나 중환 환자들의 진료보다는 외래를 많이 봐야 되고 대학병원에서 안 해도 되는 많은 환자까지 보지 않으면 병원의 운영이 적자로 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이제 정말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끔 국민의 편에 서서 발전할 수 있게끔 저는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33세의 약관의 나이에 미국에서 약 3년간 공부를 하고 귀국한 후에 앞으로 봉생병원의 이 사이에서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그때 정리해서 만든 봉생병원의 원훈과 그리고 봉생병원의 이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